이렇게 벌집을 건드려 놓은 트럼프는 알아서 하라면서 무책임하게 호르무즈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죠. 미국을 제외한 40여 개 나라가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장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국은 에너지 확보를 위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특원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친미 국가인 필리핀이 이란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이란의 따뜻한 협력 정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국과 파키스탄도 이란과 별도 협상을 통해 국적 선박의 안전한 통행에 합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유조선 7척의 통과를 허가받았고 통행료도 면제받았습니다. Saya ambil kesempatan juga ucapkan terima kasih kepada Presiden Iran kerana awal memberi laluan. 미국이 한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한 러시아산 원유에 눈을 돌리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구매 계약을 맺었거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도 다음 달쯤 5대 종합상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러시아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산 원유 조달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을 제외한 40여 개 나라 외무장관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군사적 개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We're so determined to see every possible diplomatic, economic and coordinated measure to get the straits reopened.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 무력 사용까지 승인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중국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며 반대했습니다. YTN 유특원입니다. 트럼프 연설에 대한 실망감에 뉴욕 유가가 4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통과 계약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종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특히 2, 3주에 걸쳐 이란을 타격해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란 위협에 뉴욕 유가는 11% 넘게 급등하며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은 영향을 받지 않을 남의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지만 미국 국내 정유 시설은 과거 수입 환경에 맞춰 수입산 중질유나 고유황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산 원유를 수입해야만 미국 내 연료 수요를 충당할 수 있어 뉴욕 유가가 급등한 겁니다. We still have a fairly high average oil price, WTI oil price for 2026. Mainly because of the uncertainty as to whether the Strait of Hormuz will be opened relatively quickly. 다만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항행을 규율하는 규약 초안을 마련한다고 밝히자 항행 제한 완화 기대감이 약간 살아났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중재한 파키스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신뢰 같은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हमारे जो दो जहाज खड़े थे आबनाए हुर्मुज़ में घुसने के लिए जो इंतज़ार कर रहे थे वो डिप्टी प्राइम मिनिस्टर और फील्ड मार्शल की काविशों से दोनों जहाज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는 미국의 전략 산업인 반도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대거 포진한 지역의 주력 산업인 농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어 앞으로 미국 경제에 점점 더 큰 악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건설 현장마다 원가 상승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공사에 오른 자재값을 반영해주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포장공사의 핵심 재료인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로 원유 부산물, 아스팔트 공급이 점점 줄더니 지금은 아예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아스팔트 저장 탱크도 텅 비어 무게추 눈금이 0을 가리키고
아스팔트와 골재를 섞어 아스콘을 만드는 믹서기에는 먼지만 날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이 전쟁 전보다 무려 70% 치솟아 공급이 재개된다 해도 걱정입니다. 저희는 시공사에 납품도 할 수 없는 상태, 아스팔트는 아스팔트대로 납품도 못 받는,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주재료인 아스콘을 구할 수 없으니 도로 포장 공사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원래 4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철이어서 이 차량들은 지금 공사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전부 멈춰 서 있습니다. 전쟁이 즉시 중단된다 해도 가격 안정화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6월 장마철 앞에 있어서 도로 파손율이 엄청나게 높아갈 거고, 그로 인해서 시민 안전에 문제가. 이런 상황 속에 서울시가 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자재값을 공공공사에 즉시 반영한다고 밝혔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발주부서용 참고자료 업데이트 주기를 6개월에 한 번 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앞당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하던 방식이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엄혹한 중동 정세 속에 실질적인 대책을 바라는 건설 현장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디올백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들이 사용한 PC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영장에 제시된 피의자는 있습니다만 확인해 드릴 수 없고요.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입니다. 지난달 도이치 사건 수사무마 의혹으로 압수수색한 지 열흘 만인데 수사관들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는 처음입니다. 디올백 사건은 지난 2023년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건네는 영상을 직접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침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검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이후 김건희 씨가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문의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무마 의혹이 불거졌고 민중기 특검팀은 검찰의 결론을 뒤집어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이어받은 종합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수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의혹 규명에 집중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YTN은 20개월 여아가 친모 방임 끝에 숨진 배경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작용했는지를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월 평균 3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요. 정작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숨졌습니다. 도움이 아이에게까지 닿지 않은 이유를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모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등 정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가 받은 금액은 4,800여만 원, 월 평균 300만 원 정도로 3인 가구가 생활하기 부족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A씨는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마켓을 통해 무료로 생필품도 지원받았는데 이용 기록을 보면 각종 식재료와 과일, 과자, 음료수 등 식품은 물론 칫솔, 모자 등 일상용품도 받아간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생후 20개월 된 둘째는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졌습니다. 취약계층 양육과 복지를 위한 지원이 있었지만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A씨는 직업도 없이 지원에만 의존해 두 아이를 키우며 사회적 교류도 부족했던 상황. 전문가들은 A씨에게 더 중요했던 건 양육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정보도 없고 아니면 또 사회생활도 안 하다 보면 주변에서 알려줄 사회적 네트워크도 전혀 없었을 것이고 양육 기술이 되게 부족한데도 채워지지 못한 채로 계속 아이를 키웠던 거고.
YTN 취재진이 만난 이웃과 친인척들은 A씨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였고 집에선 악취가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선 A씨 가정의 위험 징후를 감지해왔지만 관리기관인 지자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년여 전 마지막 방문 당시엔 아이들이 잘 먹고 아픈 곳이 없다고 기록했고 이후 2차례 내방 상담과 2차례 전화 상담에서도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관련 지침의 부재로 A씨가 정부 지원금을 아이 양육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복지 사각지대를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한데요. 점차 그 밖의 지역도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오전에 수도권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도 오르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좋은 요즘이지만 외출하신다면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지는 밤사이 비가 내리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까지 오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겠지만 제주 산간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전남과 경남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오늘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집중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7.5도, 대구는 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과 대구 22도까지 오르며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밤부터 다시 흐려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인근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운항 여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